300%, 500%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올해는 시세를 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시장에서 어떤 게 그 테마의 중심이고 그 섹터의 중심이고 그런 거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그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죠. 베스트 인컴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작년 시장, 작년 초에 저는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정말 힘든 장이 될 것이다. 뭐 그때 삼성전자 고점이었을 때 그래서 매각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올해는 어떨까? 근데 사실 어제만 해도 1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뭐 오늘 나스닥이 빠져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 흐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일단은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이 3거래일째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기관하고 주로 금융투자 쪽, 증권사죠, 증권사. 그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출회가 됐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나온 거는 지난달에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다시 말해서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물량들을 해가 바뀌니까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 하나하고 미국장이 다우 지수는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나스닥. 나스닥이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빠진 이유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그게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좀 빠졌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빠졌고 코스닥도 크게 한 2%가량 그렇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였죠. 근데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로 보기 때문에 한 2월 달까지는 빠졌다가 대반등이 일어났다가 기간에 의해서 기간이나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 장세가 2월 달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그러니까 2월까지는 그렇게 재미있는 장세가 펼치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뭐라 그럴까 다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를 제가 작년 여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한참 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개별주들은 시세를 많이 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한가가 30% 아니에요. 요즘에 30%인데 그러니까 30% 올라간 종목이 6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는 꿈틀꿈틀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급등락하는 종목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 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지난해에 많이 올랐던 거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난해 많이 올랐던 게 보통 2차 전지, 소재주나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지난해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해는 그 전해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많이 올랐던 쪽은 가급적이면 큰 수익을 안 내줄 거니까는 투자를 조금 조심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난해 지수는 지지부진했지만 300%, 500%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 30개 종목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2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올해는 시세를 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트레이딩을 잘하면
많이 떨어진 거에서 또 대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잘라먹기 식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지는 지수가 빠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8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7만 7천 원까지 이렇게 한 3천 원 정도 떨어졌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를 말고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 그 떨어진 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또 시장은 또 이제 그런 쪽에서 또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는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떨어지고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적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좋았던 주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 좋아질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주식들은 결국 지금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오늘까지 세게 붙었었던 쪽이 로봇이거든요. 로봇. 로봇 뭐 삼성전자가 로봇에 새로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기존 산업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돈쏠림이라 그래요. 돈쏠림. 돈이 그쪽으로 이거 새로운 종목 같다, 새로운 섹터 같다 싶으니까는 그쪽에 돈이 쏠려가지고서 급등을 많이 했었죠. 한 2주 정도. 그리고서는 그 대장급 종목들이 경고가 붙다 보니까는 오늘 급락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다음에도 올해 전체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그 대형주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그 개별 주장, 테마 주장 뭐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종목들의 그 등락이 좀 쉽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올해 그 사실 미국 증시 흐름은 좋았잖아요. 오늘 뭐 물론 빠졌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증시는 지난해서부터 이어서 계속 좋은 모습 조정 이후에 좋았죠. 이게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뭔가 좀 악재가 터지면서 전체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꽤 떨어졌었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 금리 인상 말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이 불편한 게 인플레이션하고 공급망 문제하고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독성이 약화됐다는 등 어쩐 말이 있더라도 아무튼 중환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환자가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일 발생으로는 최대잖아요.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향하고 금리 인상 문제하고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도 미국도 그동안에 고도 성장한 거에 대한 거기도 평이 되게 많이 있죠. 각 증권사나 뭐 이런 데마다 다 평가는 기준이 틀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나 신흥국 증시도
금리 인상, 과거의 금리 인상하고는 별개고,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3월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잘하면 3차례 정도. 그렇죠. 뭐 2차례, 내년에도 한 3차례. 그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거대로,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경제 여건하고 그 인플레이션 그거하고 맞물려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 텀을 좀 조절을 하겠죠.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자주 했었거든요. 그게 신흥국 증시에 크게 부담을 일으켜가지고 위기를 초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마찬가지죠. 주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쪽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치도 좀 보고, 그래서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견조하게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처럼 아주 급격한 오름세보다는 완만한 오름세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10년물 장기 그 국채금리가 1.65 뭐 이렇게 0.5 정도 상승했다고 지금 막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과연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흔들렸을 때 뭐 오히려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건 상승을 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확 폭락을 했잖아요. 주가지수는 한 1% 좀 넘지만은 사실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막 많이 떨어진 거.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게 질비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1% 빠지고 2% 빠지면 내 주식도 1%, 2% 빠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보통 10% 빠진다든가 5% 이 정도씩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수 관련주하고는 틀리게 개별성 있는 종목들이 좀 그 영향을 좀 크게 받는 편이고, 그래서 데미지가 좀 큰 편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입는 데미지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결국 이런 기술주들, 성장주들, 오늘 이렇게 떨어진 무슨 게임주가 됐든 미디어주가 됐든 뭐 바이오주가 됐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 이런 기술주들은 이거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도 지난번 저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 주식,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3만 5천 원 있던 게 5만 원 딱 찍었었거든요. 아니, 5만 원 찍었죠, 5만 원. 5만 원 찍고서는 이제 오늘 3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저점에 비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니까 3만 5천 원짜리가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가면 1만 5천 원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 이상.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밀린 거고, 떨어진 것들이 전부 다 그 카카오 같은 거는 아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지금 또 떨어지고, 제가 일전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완전 역배열에 아주 나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게 대반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지. 지난번에 그 LG 전자가 떨어진 것처럼 17만 원대 있다가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만 원대 이렇게 조금 올라왔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 답이 없고. 그런데 요번에 떨어진 것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그 테슬라만,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테슬라만 해도 950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1200불까지 왔으니까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거, 많이 올라간 거죠. 그 20% 이상 올라간 건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좀 떨어져 줘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테슬라 그 CEO가 그 매각하면서 주가가 그때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떨어졌다가 요즘에 차가 그 전기차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무튼 그 오르내림이 그러니까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떨어지고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되반등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는 거고 다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주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요소 때문에 그 뭐 정말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습 효과로 지난번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는 결국에 다시 올라가고 정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S&P 500만 해도 지난해 정고점을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유망 섹터나 뭐 이런 쪽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소위 빅테크 같이 뭐라 그럴까요?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뭐 금리 인상해도 돈이 워낙 많고 잘 그렇죠. 보니까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소위 PSR로 계산되는 지금 현재 돈을 못 벌고 적자인 기업 그러면서 시장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 기대감만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면 급락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분야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매수세의 여력에 따라서 달려져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번에 리비안이 상장되고서 그렇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1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50불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 경우도 결국에 실적이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루시드도 그 합병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 때문에 미국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칭을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래 성장 아직 실적은 뚜렷하게 없는데 성장성 가지고서 이제 오버슈팅해서 올라갔던 것들은 일정 부분 항상 그 조정을 받게 심한 조정을 또는 이제 되돌림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그게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이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한번 고점 찍고 이제 쭉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그 올라갈 때는 누군가 사잖아요. 사는 그렇죠. 사람. 그런데 그게 떨어졌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 사던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다른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돈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때 환경,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과거에도 가장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떨어질 때는 내 주식도 같이 똑같이 떨어지고서 회복될 때는 내 주식은 안 올라가냐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식, 어떤 특정한 섹터에 돈이 몰려가지고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는데 떨어진 다음에는 아, 이제 싸니까 사야지 하는데 그 살려고 하는 그 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큰 뭐 자산운용사나 증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네. 그럼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에는 과거같이 화려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되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저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그랬는데 막상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쁜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또 망설여지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너무나 갖고 싶던 주식인데 한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더 불안해하는 거야.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오히려 전에는 그렇죠. 그거보다도 높은 가격이 막 좋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가장 큰 최근에 아까 뭐 로봇 테마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뭐 요즘 계속해서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위메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가겠느냐? 어느 정도 이제 모든 테마에서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가 처음 나온 게 5년도 전이에요. 5, 6년 전에. 그때 2차 전지 한번 확 올라갔었거든요. 한 3년 전 수소차. 그래서 또 확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적이 이제 쫓아가니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 몇 달 전만 해도 메타버스만 붙이고 NFT만 붙이면은 다 올랐죠.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또 기업들은 자기네들도 그거 한다고 아직 하지도 않으면서 내년에 그거 관련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올해 그거 관련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아니 그거를 그때 돼 가지고서 이제 청사진을 밝히는 건 좋은데 그 덕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테마나 이슈가 확 하면은 그게 떼돈을 버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몰려가지고서 이렇게 아무리 주식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거죠, 과도하게. 이제 돈이 쏠려서 그렇게 이제 오버슈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개별 약진을 하는 거죠, 개별. 실력에 의해서. 제가 그거를 항상 말씀드릴 때 기업 실력이라 그래요. 실적이 기업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그 5년 전에 우후죽순으로 2차 전지라고 다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진짜 큰 돈이 되는 기업만 지난해 뭐 5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들은 그러니까는 그 올해도 역시 메타버스는 진행이 계속 될 거고 NFT도 계속 괜찮은 그 디지털 화폐 그쪽도 상당히 괜찮은 쪽이고 그러니까 다 괜찮은 산업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느냐 그에 따라서 개별 약진으로 그래서 요번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 1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원 어제도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개별 종목이죠, 전부 다. 네. 그래서 찾아보면 단기에 뭐 40%씩 50% 급등하는 종목들이 수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터에 의해서 또는 증권사 리포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저 주식이 제가 오늘 그런 질문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과거에 자기가 보기에 이게 그 테마주에 속했던 종목이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잊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죠. 그렇죠.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수급이 땡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어떤 게 그 테마의 중심이고 그 섹터의 중심이고 그런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그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투자를 위해서는 그 주도 섹터의 주도주에 올라타라. 새로운 종목. 그러니까 항상 과거 생각.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사람들 머리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잘 말씀을 하셨는데 메타버스 그러면 저 기업들이 지난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는 올해도 저 기업들이 대장이겠다. 그런
그 선입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위메이드하고 컴투스가 많이 올라갔으니 올해도 저게 주도주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바뀔 수도 있다. 주도 섹터는 가되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가시적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대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과도한 기대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작의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 대박인 거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통 전고점의 80 내지 90%까지는 실적이 수반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들은 또 관심 있게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그 메타버스 이런 주식 가운데서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소재주도 그냥 에코프로비엠, LNF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상승하는 거? 그것도 괜찮죠.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 그러고서는 이제 개별성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뭐가 이슈 날 줄은 몰라요. 뉴스.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은 그 디지털 경제잖아요. 아날로그 경제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축이고,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헤드셋도 지금 그 올해 내에 출시가 된다고 그러고, 또 저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름 회사명 자체를 메타라고 바꿀 정도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세분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작은 기업 중에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돼서 수익이 크게 난다든지 대박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의주시했다가 이제 봄 되면 투자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기었다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많이 횡보했다가 또는 많이 떨어졌다가 두 가지예요. 많이 떨어졌다가 또는 많이 횡보했다가, 그러다가 그 지난해 같은 경우도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보면 다 얼마 안 되는 가격대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거의 그런 종목이 이제 투자자들은 늘 그 시장 전체를 예측할 것 필요가 없이 일반 투자자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런 거, 올해는 어떤 쪽에서 그렇게 우상향해가지고 몇 배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